네, 앞에서 이제 조일교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증시의 최대 키워드는 슈퍼박스권 이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의 애널리스트가 왜 우리가 저 단어를 먼저 쓰지 못했을까 막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증시의 조울증 장세 올해도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내년까지도요. 자, 마감 브리핑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입니다. 미증시 어제만 해도 몇 년 만에 최고치 이런 제목이 등장을 했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조정 요 정도 좀 미온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지상정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사실 QE3 나오기 전부터 그 기대감이 먼저 반응했던 것은 바로 상품 시장인데요.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유가가 오늘 미증시 개장 전에 하락한 것이 미증시 전반적인 조정 분위기를 미리 형성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목이 저렇게 붙었나봐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애플의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미증시의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을 했다는데요. 사실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지금 증시 주변 환경이 워낙에 좋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뭐든 이뻐 보이는 그런 심리라고 이해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들도 애플과 삼성의 롱숏 전략 이런 얘기는 좀 그만하는 게 좋겠죠. 이미 다 지난 얘기니까 이제는 롱, 숏 이렇게 같이 가는 걸로 좀 전략을 바꾸는 게 좋겠죠. 다음 내용 내려가시면은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다만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QE3 발표 이후 상승세를 주도해왔던 금융, 원자재, 유통업종, 우리말로 또 내수주, 오늘 조정에도 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일 발표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의 부진을 본 투자자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경기 둔화 우려를 다시 한번 또 떠올렸다는 설명이고요. 그 밖에는 미증시 거래량이 평소 대비 약 20%가량 적었다는 내용인데요. 마침 어젯밤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은 로시 하산나라고 하는 유태교의 설날, 이 뉴 이어스데이라서 유태인들이 안 그래도 많은 뉴욕 증시에서는 월차 혹은 연차를 내고 하루 자리를 비운 사람이 많았다네요. 그 다음에 정정 불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다음 이 내용에서 아프가니스탄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반미 시위가 거세다. 여기다가 또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으로 중국 내에 일본 자동차 공장들이 잠정적으로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이슈가 되겠지만 일단 알고는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정도로 오늘 마감 브리핑이 이제 짧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오늘 시황 미국 현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델타 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입니다. 오늘 미 증시는 플러스 조정, 즉 지난주 급등분에 대한 수렴 과정에 들어있었다. 그래서 지수는 마이너스를 표시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주 연준이 준 선물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말까지 하방 경직성은 이미 확보가 된 셈이다. 그러니까 조정 시 추가 매수 관점 올해 말까지는 유지하자 이런 차원으로 보는 거죠. 다음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오늘 미 증시의 조정 분위기를 또 이끌고 갔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 보시죠.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요즘 개그 콘서트 보면 나빠도 너무 나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진짜 지수가 QE3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나왔으면 거의 재앙 수준이 될 뻔했어요. 그만큼 안 좋게 나왔는데요. 한번 내용 살펴보실까요? 보통 경제지표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펜딩 하잖아요. 즉 우리말로 후행하는 그런 데이터지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9월 결과니까 쉽게 말해서 실시간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표시한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보시는 대로 당초 약간 하락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마이너스 10.4가 급락하면서 두 달 연속의 부진은 물론이고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랬나 한번 봤더니요. 이거 추세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올라갈 듯 하다가 좀 계속 자꾸 주저앉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항목별로 보시면은요. 이 제네럴 비즈니스 컨디션스는 종합 경기 체감 지수가 마이너스 10.41로 거의 이번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하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보시는 대로 신규 주문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요거는 미출하 주문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14.89. 그래서 향후 경기에 대한 이 기대감을 반영하는 항목들
신규 주문과 미출하 주문 등이 보시는 대로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미국의 제조업종 일종의 디레버리지, 즉 재고량을 최대한 줄이자, 딱 팔릴 만큼만 만들겠다는 식으로 긴축 경영, 긴축 고용을 하는 이런 트렌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준의 이번 QE3는 뭐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은 뭔가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할까요? 다른 건 몰라도 고용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무제한이라는 이런 극약 처방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진한 상황이 맞긴 맞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것이죠. 여기에 대한 전문가 평가 들어보시죠.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 맞죠?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이 이렇다는 것은 미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국면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미 경제 성장은 한동안 둔화 추세가 답보된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QE3라는 하방 경직성 상당히 오늘 크게 작용을 했죠. 만약에 QE3가 없는 상태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이 정도 나왔으면은요, 다우지수 진짜 한 2% 뭐 추락을 해도 이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진한 데이터였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생각하는 미 제조업종과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지수의 동조화를 생각하시면 오늘 우리나라 어느 정도 조정도 큰 폭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MSCI 한국 지수를 보시죠. 미국과 유럽의 양적 완화 연합은 유동성 측면에서는 시장에 물론 좋은 재료긴 하지만 사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돈을 풀어서 시장을 먼저 들어 올려놓은 다음에 그 뒤에 경기 회복세가 따라오면은 이거를 지난 상승분을 지켜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는, 혹은 추가 상승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가장 럭키한 케이스인데요. 오늘 앞에서 보신 여러 정황상 야, 이제 QE3가 진짜 나올만 하니까 나왔구나, 오죽하면 저렇게 돈을 싸들고 뭐 나왔겠느냐, 이런 투심을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MSCI 한국지수 일단 뭐 고점 부담을 한번 느끼는 시점이 되기도 했고요. 1.17% 하락은 미증시 하락폭보다 조금 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 제조업 경기와 코스피 지수의 동조화를 외국인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외국인들 매수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뭐 순매도 한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 증시 하락보다 우리나라 증시의 조정폭이 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는 여기까지였습니다.